충분히 잤는데도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합니다. 커피를 마셔도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이 사라집니다. 운동을 해도 일찍 자도 비타민을 아무리 열심히 챙겨봐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그냥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 탓을 하거나 운동이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의지력이 너무 약한 거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배 안 깊숙이 자리 잡은 내장 지방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여러분의 에너지를 훔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바로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장 지방이 정확히 뭔지부터 제대로 짚고 가야 합니다. 손으로 잡히는 뱃살은 피하 지방이고 내장 지방은 그보다 훨씬 더 안쪽 깊숙이 자리 잡은 지방입니다. 간, 췌장, 장 등 핵심 장기 주변을 직접 감싸고 있는 지방인데 거울로 봐도 전혀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서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단순히 가만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지방 덩어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마치 하나의 독립적인 장기처럼 작동하면서 염증 유발 물질들을 혈류로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이 염증이 아프거나 열이 나는 급성 염증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 눈에 보이는 특별한 병은 없는데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이 만성 저강도 염증이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히 만들어내는 상태입니다. 이 염증이 에너지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IL-C와 TNF-알파는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인데 우리가 먹은 음식을 ATP라는 에너지 화폐로 변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가 염증 물질의 공격을 받으면 기능이 떨어지고 에너지 생산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2024년에 발표된 미토콘드리아 기능 연구에서 만성 염증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미토콘드리아 호흡 복합체가 손상되면서 에너지 생산 효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장 지방이 만드는 염증은 인슐린 신호 전달도 방해합니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면 혈관 속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도 세포가 그걸 전혀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발전소도 망가졌는데 연료 공급도 막힌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많이 자도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포의 발전소도 이미 망가졌고 에너지 연료 공급 라인까지 완전히 막혀버린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45세의 직장인 남성을 생각해 봅시다. 야근도 없고 주말에 충분히 쉬는데도 월요일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오후 2시에서 3시만 되면 집중력이 바닥납니다. 소화는 잘 되고 혈압도 정상이고 혈액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내장 지방 수치는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일반 혈액 검사에는 내장 지방이 잡히지 않거든요. 별도로 CT 촬영이나 체성분 분석기 검사를 받아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정상 수준인 사람들에 비해 전신 염증 수치인 CRP, 즉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의미 있게 높았고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서 이 수치도 따라서 낮아졌습니다. CRP는 염증의 척도인데 이게 높으면 몸이 끊임없이 내부 전쟁 중이라는 뜻입니다. 몸이 전쟁 중인데 에너지가 있을 리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만성 피로의 실제 정체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 감소가 시작되면 에너지 회복은 체중계 숫자 변화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납니다. 비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을 제대로 바꾼 후 3주에서 6주 이내에 에너지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는 보고가 나왔는데 체중계 숫자는 아직 크게 변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대사 활성이 높아서 훨씬 빠르게 생활습관 변화에 반응하거든요. 내장 지방은 혈류와 가까이 있고 대사 활성이 높아서 올바른 자극을 꾸준히 주면 빠르면 2주에서 4주만 해도 반응이 시작됩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고 가공식품을 줄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처음에 잘 믿기지 않는 말들입니다. 살은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 왜인지 몸이 확 가벼워졌다. 오후에도 멍하지 않다. 이런 말들이 그 신호입니다. 이 변화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아주 명확한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서 IL-6과 TNF-알파의 분비가 서서히 줄어들고 세포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미토콘드리아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칼로리만 줄이는 단순 다이어트보다 인슐린을 낮추는 방향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장 지방은 인슐린 수치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 설탕을 줄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흰쌀밥, 흰빵, 과자류, 단 음료가 혈당을 빠르게 올리면서 인슐린을 강하게 자극하는데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내장 지방은 분해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더 빠르게 쌓이게 됩니다. 수면도 내장 지방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는데 코르티솔이 높으면 내장 지방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잠을 못 자면 살찐다는 말이 허투루 나온 말이 아닙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수면의 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이 내장 지방 관리의 기본입니다. 운동은 어떤 종류가 효과적일까요? 유산소 운동이 내장 지방 감소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달리기,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이 내장 지방을 태우는데 피하 지방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여기에 근력 운동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근육량이 늘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인슐린 민감도도 함께 좋아지거든요. 2024년 연구에서 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내장 지방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코르티솔이 바로 만성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현대인이 내장 지방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식사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내장 지방이 잘 안 빠진다면 스트레스 관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명상, 호흡, 자연 속 산책 같은 것들이 실제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고 이는 내장 지방 관리와 에너지 회복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접근법입니다. 내장 지방이 줄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체중계로는 모릅니다. 허리 둘레를 재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2주에 한 번 배꼽 바로 위쪽을 줄자로 재세요. 남성 기준 102cm, 여성 기준 88cm 아래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오후에도 에너지가 유지되고 예전보다 집중이 잘 된다면 내장 지방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이 신호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줄기 시작하면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염증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내장 지방이 많을 때는 분비가 억제됩니다. 내장 지방이 줄면 아디포넥틴이 올라오고 그러면 에너지 대사가 더 원활해지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피곤한 게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의지력이 없어서라고 자책했다면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내장 지방이 에너지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수면을 지키고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체중계 숫자가 변하기도 전에 에너지가 먼저 돌아옵니다. 그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몸이 올바른 방향으로 분명히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장 지방과 뇌 기능의 연결도 빠질 수 없습니다. IL-U과 TNF-알파 같은 강력한 염증 물질은 혈내 장벽을 통과해서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른바 브레인 포그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장 지방이 만드는 염증이 뇌 기능에도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잘 안 나고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면 수면이나 스트레스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만드는 신경 염증이 원인일 수 있거든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 이 신경 염증도 함께 빠르게 개선됩니다. 뇌에 미치는 염증 자극이 줄어들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빠르게 먼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꾼 분들이 살이 눈에 띄게 빠지기 전에 먼저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체중계 숫자 변화보다 뇌 기능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아디포넥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을 때는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이 호르몬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염증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좋은 호르몬인데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이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내장 지방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아디포넥틴이 올라오고 그러면 에너지 대사가 더 원활해지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아디포넥틴이 올라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세포들이 포도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게 됩니다. 근육이 에너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간이 지방을 더 잘 처리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모두 합쳐지면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해도 에너지가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상태로 몸이 바뀝니다. 내장 지방 감소가 단순히 살을 빼는 것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 전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에너지와 호르몬, 뇌의 기능, 심혈관 건강이 모두 함께 긍정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렙틴 저항성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알려주는 호르몬인데 내장 지방이 많으면 렙틴 저항성이 생깁니다. 뇌가 렙틴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배가 불러도 계속 먹고 싶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이 과식을 반복하게 되는 생물학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내장 지방이 줄면 렙틴 저항성도 서서히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먹어도 배고프던 과식의 고통스러운 악순환도 조금씩,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끊어집니다. 내장 지방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야 합니다. 내장 지방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들은 혈관벽에 작용해서 동맥 경화를 촉진합니다. 혈압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작용하고 혈관의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이유가 단순히 비만 때문만이 아니라 이 염증 물질들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이 실제로 감소하면 이런 위험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이 탄력을 되찾고 심장이 훨씬 가벼운 부담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몇 주 안에 일어날까요? 2024년 연구에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4주가 지났을 때 내장 지방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동시에 CRP 수치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6주에서 8주가 되면 에너지 수준 향상이 본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든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체중계 숫자가 크게 바뀌지 않아도 이런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내장 지방을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특히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입니다.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 방식의 간헐적 단식이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는 인슐린이 낮게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방 분해가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매끼 먹는 양을 단순히 줄이는 것보다 인슐린 수치를 적극적으로 낮추는 방식이 내장 지방에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인슐린이 충분히 낮아져야 비로소 내장 지방이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식이섬유 섭취도 중요합니다. 채소, 콩류, 귀리, 현미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데 이게 내장 지방 감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장내 미생물 균형과 내장 지방 수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 내장 지방 관리의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내장 지방과 만성 염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등푸른 생선, 들기름, 아마씨 같은 식품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염증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내장 지방이 만드는 염증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거든요. 하루에 등푸른 생선을 한 번 이상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염증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짚겠습니다. 내장 지방 감소는 체중 감량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여야 합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허리 둘레를, 몸무게 변화보다 에너지 수준 변화를,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피곤하고 무기력한 게 그냥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장 지방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던 거고 그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과정에서 식단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면의 질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그렐린이라는 배고픔 호르몬이 올라가고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은 내려갑니다. 그 결과 먹어도 배가 안 찬 느낌이 지속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식단 조절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수면을 먼저 잡아야 식단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수면과 내장 지방의 연결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에서는 내장 지방이 더 잘 쌓입니다. 수면 부족이 내장 지방을 직접적으로 쌓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수면이 충분하게 확보되면 코르티솔이 정상 리듬으로 돌아오면서 내장 지방 분해에 유리한 호르몬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이 내장 지방 관리의 핵심인 이유입니다. 운동에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유산소입니다. 달리기, 빠르게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꾸준한 유산소 운동들이 내장 지방에 특히 반응이 좋습니다. 여기에 근력 운동을 더하면
근육량이 늘면서 기초 대사량이 함께 올라가고 인슐린 민감도도 동시에 개선됩니다. 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내장 지방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국내외에서 일관되게 나와 있습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고 싶다면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전략입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줄여서 HIIT도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짧은 시간에 강도 높은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번갈아 반복하는 방식인데, 운동이 끝난 후에도 몇 시간 동안 기초 대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같은 시간 운동 대비 내장 지방 감소 효율이 높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식단에서 내장 지방에 직접적으로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액상과당입니다. 음료수, 과일 주스,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간에서 직접 내장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설탕보다 내장지방 축적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음료를 물이나 무가당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장지방 감소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알코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는데 이 처리 과정에서 다른 지방 연소가 억제됩니다. 동시에 알코올 자체가 상당한 칼로리를 가지고 있고 식욕을 자극해서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이 복부 비만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내장 지방 감소에 상당히 큰 변화가 옵니다. 내장 지방 감소를 추적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체중계는 버리지 말되 주요 지표가 아니라 참고 지표로만 쓰세요. 핵심은 허리둘레입니다. 2주에 한 번 아침에 빈속 상태에서 옷을 내리고 배꼽 바로 위를 줄자로 재세요.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면 내장 지방이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체중이 그대로여도 허리둘레가 꾸준히 줄고 있다면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체중계는 절대 못 잡아내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오후 에너지가 유지되는 것, 허기가 급하지 않은 것, 이런 신호들이 내장 지방이 줄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다는 느낌, 오후 3시에서 4시에도 에너지가 유지된다는 느낌, 밥 먹고 나서 졸린 증상이 줄어드는 것, 예전보다 허기가 갑자기 급하게 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내장 지방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이 신호들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장 지방은 눈에 전혀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거울에 보이지 않고 체중계에 잡히지 않고 혈액 검사에서도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내장 지방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몸이 꾸준히 보내는 신호, 특히 만성적인 피로가 있다면 내장 지방을 한 번쯤은 반드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과 에너지의 관계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에너지는 줄어들고 내장 지방이 줄수록 에너지는 돌아옵니다. 이게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입니다. IL-6과 TNF-알파가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에너지 공급을 막고 신경염증이 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 세 경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반대로 내장 지방이 조금씩 줄기 시작하면 이 세 가지 경로가 동시에 회복됩니다. 염증 물질이 줄어들면서 미토콘드리아가 살아나고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면서 에너지 공급이 정상화되고 뇌 염증이 줄어들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체중계 숫자가 눈에 띄게 바뀌기 전에 먼저 일어납니다. 그게 내장 지방 감소 효과가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수면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노력들의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에서는 식단도, 운동도 내장 지방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이 정제 탄수화물과 액상과당을 줄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올바른 순서대로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내장 지방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드시 반응합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체중계 숫자가 그대로여도, 거울에 변화가 없어도 내 몸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오고 머리가 맑아지고 오후에도 버틸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모두 내장 지방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체중계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체중계 외에도 다른 신호들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허리 둘레, 매일의 에너지 수준, 식욕의 변화, 이 세 가지가 모두 함께 좋아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확실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피곤한 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다면 그건 결코 그냥 넘어갈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몸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내장 지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되찾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알고 지금 오늘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